에휴, 참. 저 양반인네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 자다가 생각해도 그 모를 일이라니까. 하긴 날이면 날마다 그놈의 천자문을 외우다가 하루에를 다 보내니 원. 이놈아, 당구 3년에 쥐풍어리라고 했어. 당구 뭐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어. 네놈도 서방님 따라 서당에 드나들려거든 틈틈이 한자라도 들어서 익혀두어.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척하면은 삼천리올시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천 따따지 가무소태 누룽지 지부지집주 누런 호박이 주렁주렁 아릴 타다를 철철 넘쳐라 결진 자잘속 헐헐 불자 아릴 타다를 넘치 이조 시대의 사학문교 기관으로서는 속칭 글방이라고 칭하는 가장 보편적인 서당이 있고 주자학을 연마시키는 정사가 있으며 정치적인 색채가 농후한 서원이 있었다. 대개 서당에 입학하는 나이는 7, 8세 전후였으며 입학 시기는 동짓날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 관례였고 교과 과정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훈장이 임의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아니 그래 이 천하의 조만송이가 이 서당 정자 따위에서 하루일을 보내다니. 응? 아이고 참. 나 같은 놈이야 그저 들이나 산으로 보내야 농사를 짓든지 나무라도 한짐하든지 그러는 거 아닌가? 응? 아이고 이 조만송이 놈 이놈 가슴이 답답해 죽겠네 정말. 아니 그리고 또 겨우 애호박만한 서방님이 어느 세월의 천자문을 외워서 소학 대학을 익히며 또 어느 세월의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하시느냐 이거야. 어? 아이고 이놈의 발자는 평생 낮잠이나 자다가 그저. 응? 응? 아하. 다음은 누구 차례인고? 명원이 차례냐? 나서거라. 나서거라. 이른바 배송이란 것이다. 전날 숙독한 것을 아침이면 책을 덮고 외우는 것이니 배송에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을 교과 과정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더 큰 소리로 외지 못하느냐? 기지장을 먹고 왔다 해도 그 같지는 아니할 것이야. 더 큰 소리로 외우라니까. 하늘천 하늘천 따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놈, 한 마리의 애벌레가 마침내 누에고치가 되고 그 누에고치가 한 가닥의 씨로라기가 되기 위해선 가슴을 찌는 아픔이 없이는 아니 되는 것이야. 그런 아픔이 없으면은 끝내 옷을 짓는 천이 될 수 없는 것이야. 내 니놈에게 오늘은 결코 그 아픔을 주리라.
목침 위에 올라서거라. 서거라. 쳐라. 하늘천 하늘천 따지 따지 거물현 거물현 누루왕 늙은이 황 늙은이 황이 아니라 누황이야. 누루황 만송아, 이놈아, 너희 별당 서방님이 매를 맞고 있어. 종놈이 몇 가지 대신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놈아, 나이 어린 서방님을 가르쳐드리자면 좀 더 가르쳐드려야지. 하늘천 따따지가 뭐야? 아니 물어보시니까 아는 대로 그냥 가르쳐드릴 수밖에요. 네, 이놈. 다음 배송 때 순통치 못하면 이 글방에서 내치리라. 사나운 게 콧등아물 날이 없다더니 천자문 하나 제대로 배송을 못해서 1년 12달을 저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니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 같은 일은 부인 탓입니다. 대감! 내가 기억했기 자식 남에게 미움을 봐. 내가 믿게 기른 자식은 남에게 귀여움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이가 울면은 행여 기운이 축날까 애를 태우고 아이가 화를 내면은 행여 성품이 거칠어질까 두려워하고 이래저래 업어주고 안아주고 쓸어주고 어루만져 주니까 저 아이가 마침내 저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대체 어찌 된 것이냐? 오늘 배송에는 또 어김없이 순통하리라고 하더니. 어머님, 오늘 아침 대문을 나서기 직전까지도 흡사 시냇물이 흐르듯 조금도 틀림없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도 어김없이 매를 맞고 처지경이냐 이 말이야. 마님, 정녕 모르긴 해도 서방님한테는 큰 병이 있습니다. 병이라니? 그냥 대문 밖만 나서시면은 캄캄 절벽이 되십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놈이 사당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놈이 가르쳤다고? 예? 당구 3년이면 쥐풍울이라고 했습니다. 이놈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늘천 따따지 가마솥 대노름지 집어치지 쭉 누런 화막이 주렁주렁 나리 서방님, 모름지기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자문은 입을 열게 하는 것이고 소학은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게 하고 대학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논어는 몸을 정밀하게 닦는 것이며 맹자는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며 글쎄 듣기 싫다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뜨기가 바쁘게 발은 무겁게 지녀라. 손도 공손히 지녀라. 눈은 단정히 떠라. 입은 다물어라.
이거야 숨 쉴 사이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마침내는 나를 장가까지 보내서 상투까지 매놨으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고. 서방님, 난 이제 죽으면 죽었지 이까지 공부 못하겠다. 이제 한 번만 더 배송에 순통치 못하시면 글방에서 쫓겨나십니다. 쫓겨나더라도 내가 쫓겨날 터이니 넌 어서 네 방으로 건너가 봐. 서방님, 내가 그 건너가지 못하겠느냐? 만일 네가 이 방에서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나가리라. 서방님. 이젠 할 수 없는 일입니다요. 만송이란 놈을 내보내야만 합니다. 부인, 만송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아인 그래도 정직한 놈입니다. 만송이가 알고 있는 것은 한울천 따지가 아니라 한울천 따따지뿐이니 고지 곧대로 일러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어쩌시겠다는 것입니까? 야독을 시켜야죠. 밤글을 읽히신다고요? 예. 그 어린 것에게 밤글을요? 사랑자 수물은 불쌍히 여길처 인자은측이 조차 불리라. 어질고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잠시라도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야. 알아듣겠느냐? 예. 익혀라. 어지린 사랑자 수물은 불쌍히 여길 즉 지을조 버금차 아니 불 떠날리. 어지린 사랑. 야독 혹은 밤글이라고 하는 것은 과외 수업과 같은 것이며 훈장에게 수업료를 따로 지불했었다. 먼저 훈장을 따라 단자의 음훈을 익히고 잇따라 음독을 새긴 다음 문장의 뜻을 헤아리고 습득하기를 100편. 한편 음송할 때마다 나뭇가지나 자갈 돌로서 셈을 헤아리는 것을 가리켜 서산이라 했다. 상품서 고요할 정 뜻정 편안할 일 성정 정이라고 심통진비라. 성품이 고요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피로해지는 법. 성정하지 못할까? 글방 매를 잃은 바 초달이라 했으니 서당에서 매만 맞고 자란 사람을 가리켜 초달서방이라고 이름했다. 쳤다니까. 외우시질 못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아를 이루다가 매만 맞으시나 그래? 아니 인자치근함이 조차 불리오 저리 염태하고 참패 비흉이라. 아니 참. 아니 철계와 의리와 정령함과 물러가면 이 군자에 조심할 일이다. 응? 그러므로 자빠지고 엎어져도 이그러지지 않을 것이니 이건
환란 중에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칼을 주들고서 외수를 못하니까 저렇게 매만 맞. 송송하지 못할까? 아이고 또 지금 매를 또 맞으시네 그래. 아니 수진 집안이면은 죽을 이가 있었다. 여기서 참된 일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은 이게 뜨지 가득해지고 또 이게 물욕을 찾아다니면 이 생각도 옮겨 다닌다. 아니 그 알을 위시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알을 이러다가 매만 그냥 맞고 다니시니. 아휴. 뭘 꾸물거리는고? 분성 고혈중 누중 견우는 성중정이라고 침기도 아이고 답답해. 아휴 참. 서방님 내시거라. 예, 만성이는 여기서 밤새 대령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가보고. 어디 숨통이 없어서 이교 아주 좀 봐요 좀. 아이 진짜 이렇게. 아이고 맙시사. 또 집에 들어가면 또 그냥 온 식구들이 야단 밥석이 나겠습니다요 이제. 갑시다. 뭐라고?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별당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어찌나 매를 맞았든지 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자식 죽는 꼴을 봤지 더는 못 보겠으니 밤 끓이고 뭐고 간에 다 걷어치우십시다. 자 부인, 이럴수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사람이 어렵다 해도 참된 부모 노릇하기가 가장 어렵다 했습니다. 글쎄 여러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요. 죽으면 원도 한도 없이 몇 천 년이고 몇만 년이고 잠을 잘 텐데 그놈의 잠 때문에. 자. 원수는 잠입니다요, 잠이요. 아서요. 그렇다면 내게 생각이 있습니다. 대감. 자 부인께서는 잠자고 계십시오. 이 세상에서 글 배우다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성이 밖에 있느냐? 냉큼 따라 나서거라. 대감. 대감, 어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사람이 모른지기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금수나 다름이 없느니라. 대감, 끝내 이 아이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부인은 물러서십시오. 예, 만성아. 예, 솥뚜껑을 매달아라. 예. 대감. 잠깐만 졸아도 솥뚜껑의 날이 서방님 이마에 부딪히도록 잘 매달아라. 제 힘쓰는 노인 일이라면 이놈들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대감, 대감. 아 글쎄 어젯밤에 글을 읽고 있노라니까 어디서 탱 하고 종치는 소리가 울리지 않겠어? 그래 슬며시 밖으로 나와 사방을 살펴봤더니 조달 서방님 댁에서 종소리가 나더라 말씀이야. 이게 무슨 종소리냐 싶어서 슬며시 담을 넘어서 지켜봤더니 조달 서방님이 글을 읽는답시고 끄떡끄떡거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솥뚜껑에 받쳐서 탱 하고 종소리가 울리더라 말씀이야. 접장님, 저 훈장 선생님 입장하시면 조금 이른 시간이니까 저 초달 서방님 댁에 도둑경 가시세요. 예? 예? 가자. 아이.
벌써 몇 차례입니까? 이마로 세부치를 받으니 그 이마인들 성하겠느냐고요. 사람 안 된 것이 이마만 성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러시다가 끝내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문나도 할 수 없지요. 예? 대감. 서방님,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시면 온전하시다고 대답하소서. 그리는 서방님보다 저희가 더더욱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헛일입니다. 헛일이라니. 다 두고 보십시오. 어찌 그렇게 인정 없는 말을 하더란 말이냐. 무릇 주인을 섬기길 몸과 마음을 다하라 했는데 너는 어쩌자고 주인이 환난 중에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란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닙니다요. 닥쳐라. 형님, 정령 저러다가 이 집에서 송장 나가는 거 아닙니까요? 이마로 소뚜껑을 저렇게 영가보 그냥 하다 갖고서 그냥 아유, 살아남은 위인이 아유, 살아남은 위인이 몇이나 있으니까요. 아유, 까짓 이마가 좀 부셔졌기로 설마 죽기야 할까? 응? 어쩐지 종소리가 크고 맑고 자주 울린다 했느냐? 이놈! 이제 한 가지 나온 방법은 공동묘지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앉힐 수밖에 없느냐? 공동묘지요? 아이고 아버님 제발 정신 차려서 그 공부를 하겠으니 소자를 공동묘지로 내치지 마소서. 어림없다 이놈! 소자는 공동묘지 가면 제 풀에 까무러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예 만성아! 예, 대감마님. 공동묘지에 초막을 치어라. 예, 분부 거행하겠습니다. 내는 만성아 무엇이 그리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춘단 말이냐. 저는 대감마님의 분부를 따를 뿐입니다요. 아버님. 공동묘지에다 가두다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초달 서방님도 산송장이 되는 거지. 송장? 송장? 글쎄 빨리 좀 가시자니까요. 좀. 좀 하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글쎄. 자, 오세요. 여기가 바로 이 서방님께서 기가하실 초막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만성아. 예. 행여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가지는 않겠지? 아이고, 당구 3년 취풍월이라 했습니다요. 아니 저도 그동안에 이 서방님 사당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거 익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 예? 그 권상 출척이라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내쫓느니라 했습니다. 예? 예, 서방님께서도 이제 스스로 이 공동묘지로 쫓겨나신 것이니까 앞으로는 글 공부를 정말 잘하셔야 한다고요. 그럼 너도 간다는 것이냐? 이놈이야, 따뜻한 아래 먹두고 뭐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잠을 잡니까? 저 이제 그만 내려가봐야겠습니다. 만성아 사람 좀 살려라. 아이고, 이거 좀 놔주십시오. 저도 제가 여기서 잠을 자면은 집에서 당장에 쫓겨납니다. 저까지. 만성아. 이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이 따지고 보면 여기만큼 좋은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요? 아니 누가 공부를 하라 마라 할 사람도 없겠고 또 매맞을 염려도 없으실 거고 또 원도 한도 없이 그냥 잠도 실컷 주무실 수가 있고 또 대낮에는 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치 않을 것이니 뭐 마음대로 글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다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정녕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으실 겁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만성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이때 되면 다 이거
먹을 건 갖다 드릴 것이니까 저 좀 놔주시고 좀 그러시지 말고 조용히 좀. 두고 봐라. 필경 2, 3일 내로 초달 서방님 집에서 곡성 소리가 드높게 나리라. 아유, 그래도 아직 죽었다는 소문은 나지 않았던데요? 이것은 대낮에도 귀신이 득실거려 감히 범접을 못하는 곳인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죽은 초달 서방님을 얻고 오겠어? 너희는 만송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발걸으며? 말씀 마십시오. 양반님네들이 저한테 이르기를 무릇 종놈은 주인 섬기기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했습니다. 옳거니? 그런데 서방님이 공동묘지에 계시니 제가 대신 배우다가 갖다 드려야지요. 뭐라고? 대신 배운다? 문안드립니다. 이놈은 대신 문안드리옵니다. 어찌 됐다고? 자고로 쌀 동냥하는 사람은 매를 맞지만 글 동냥하는 사람은 매를 맞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희 별당 서방님 대신 글 동냥으로 왔으니 과히 허물지 말아주시옵소. 대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글방에 나가셔서 일을 수습하십시오. 부인, 모두가 내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 부인, 밭이 있어도 일구지 아니하면은 곧 황폐한 땅이 되고 말며 책이 있어도 읽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예 성현이 이르기를 모름지기 배우고 익히는 데는 왕도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대감, 장차 종놈에게 배우고 익혔다는 수모는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바로 그랬지만 누가 지금에 와서 내 학문을 탓하느니 보셨습니까? 대감, 설사 그 같은 수모를 받는다 해도 평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에 비하겠습니까?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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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님, 네 거접이라는 게 뭡니까? 거죠? 예. 앉으십시오. 아이고. 오늘 월강에 거접을 시행할 사람 나서라고 해서 제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거접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선다고 했단 말이냐? 왜요? 열흘 만에 암송 시험을 보는 것을 승강이라고 하고 보름 만에 보는 시험을 만강이라고 하며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을 월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을 거접이라고 하는데 못해도 월강에는 서너 차례 순통해야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요라니. 거접은 안팎 친척은 물론이고 이름난 문사와 빈객을 외신 가운데 치러야 하는 것인데
거길 감히 내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냐. 아니 거기를 왜 못 나가십니까? 아 이놈이 그냥 밤낮으로 불똥냥을 해오면 되는 것이고 그 서방님은 이 밤을 낮처럼 생각하시고 그를 익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소라. 서방님 이 허리를 고축 세우시고 이 똑바로 좀 앉으십시오. 이놈이 오늘 이 길동양 해온 것을 내가 서방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소화기 아니냐. 뭐 소학인지 대학인지 이놈이 아까 뭡니까? 수학은 못해도 접장이나 접장과 버금가는 동접들이나 배우는 것이라고. 아이 글동냥하는 놈이 뭐 이것저것 눈치 볼 거 있습니까? 어차피 깨진 쪽박이니 이거 죽으나 사나 이 공동묘지에서 그냥 아주 열심히 이 글공부를 익히셔야 합니다요. 아소라, 난 못해. 아서요? 알았어요.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이 만송아, 안 그래도 도깨비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지내라고 간다는 것이냐. 그러니 책을 주십시오. 그래. 이제 어디가 어딘 줄도 모르고 무작정 외워왔으니 서방님 찾아보십시오. 이유이 하고 속이 원장하라. 즉 쉽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말할 때는 마치 남이 담에 귀를 대고 듣는 것처럼 여기라. 다시 한번 해라. 예. 이유이 하고 속이 원장하라. 여기 있구나. 예. 외우십시오. 유유해하고 속이 원장하라. 보통 음력 6월에 행하는 접 또는 거접이라 하는 행사는 서당의 행사 중에 가장 으뜸이요 과거 다음으로 위세가 당당한 것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이름난 서당의 거접에서 장원하게 되면 과거길에 쉽게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거접이 시작되면 우선 서당 밖의 문사들로부터 시제를 받거나 혹은 면전에서 음송하는 등등 갖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출제 내용은 즉석에서 꾸며지기에 비밀이 엄수될 수밖에. 누가 제일 손이 생도인가? 접니다. 먼저 고르게. 예. 다음은 접니다. 예. 갈게. 다음은 또 누가 손이인가? 모두 동접드립니다. 서당의 인적 구성은 훈장 또는 숙사라 이름하는 스승이 있고 다음으로는 학업 성적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생도를 뽑아 접장이라 이르니 지금의 학급 반장이란 뜻과 동일하다 하겠다. 또한 동접이란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의 동기 동창생을 이른다. 말자는 누군가? 접니다. 이것은 자네 차례구만. 필묵은 대령 했겠다. 네. 그럼 시작하게.
여긴 시제가 빠졌습니다. 난 모르는 일일세. 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녕 시제가 보이리. 일천이요, 일천. 맨 먼저 바치는 글을 일천이라 했고 다음으로 이천이라 했으며 맨 마지막 바치는 글을 말천이라 했으니 기과 필개 등능망망. 자기의 과거를 알면 반드시 고치고 능히 실행할 것을 얻었거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순일세. 순일세. 예. 순이요, 순. 과거에는 대개 통, 약, 조, 불의 4단계로 등차를 나누지만 서당의 거접에서는 순, 통, 불의 3단계로 나누니 순일 때는 최고 점수입니다. 이천이요, 이천. 강단, 피단, 마종, 기장이라. 저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믿지 말라. 이것도 순일세. 그렇네. 순일세. 예. 순이요, 순. 아가, 풍악 소리가 몇 번 울렸느냐? 2번입니다. 분명 순통을 알리는 풍악 소리였지. 네, 어머니. 이거 아직도 못 쓰나? 말천이요, 말천. 어디 보자. 아니, 학문하는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닥장원일세. 바닥장원일세. 예. 장원이요, 장원. 고맙소. 아유, 잘한 일입니다. 그럼 자네 내려가 먼저. 바닥 장원이란 맨 마지막에 시험지를 냈으나 가장 우수한 글을 두고 하는 말이니 이때부터 벌어지는 축하연은 장원이라 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더불어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자, 저겠습니다. 좀 가져오고. 이거 좀 가져와. 자,
내 이제 너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나무가 장롱이 되고 더러는 기둥이 되는 것은 목공의 손재주에 달려있는 것.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마땅히 가슴 속에 든 학문이니 그 학문이 바로 목공의 손재주니라. 이 애비는 바로 오늘을 기다려 소중하게 보관했던 가보를 네게 전하노라. 이는 억만금의 재산보다 귀중한 가보이니 대대로 물려주기 바란다. 아버님, 허락하신다면 소자를 이렇게 만들어준 만송이에게 전할까 합니다만. 만송이에게 그 표를? 예. 이놈은 듣고 외우는 데는 빠르지만 이 쓰는 데는 재주가 없는 놈이니 행여그 벼루를 내리실 생각일랑 거두어 주십시오. 이놈은 상투 틀기 싫어서 장가는 안 가는 놈입니다. 서방님 없으시죠? 이조 영조 때 사람 조만송은 충복으로도 후세에 그 이름이 전해지지만 천민으로 태어나 그 학문이 널리 알려졌으니 배우고 익히는 데는 귀하고 천하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한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는지.